모델은 쉽게 과대적합이 됩니다. 여기 이게 300차. 요게 이제 요 녹색이 아까 그림에서 300차, 300, 2, 1. 이 2차 다항식까지 한 게 이제 잘 맞고 1차가 이제 그 덜 맞는 건데, 요거를 그 얘기를 하기를 요 1차항 요 놈을 이제 언더피팅, 과소적합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요 300차를 과대적합이라고 합니다. 잠시만요. 여보세요? 회의 중. 예, 과대적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과소적합하고 과대적합 둘 다 이제 어떤 예측에 영 안 좋은 거잖아요.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그게 안 되도록 해야 되고, 그럼 안 되도록 하려면은 이게 과소적합인지 과대적합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뭐 눈으로 봐서 아이 잘 안 맞네 할 수도 있지만은 수치적으로 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하는 방법들이 이제 뭐 딥러닝에서는 그 밸리데이션 에러가 이제 뭐 그 낮아지다가 높아지는 그런 식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여기 이제 학습 곡선이란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학습 곡선. 여기 이 절의 제목처럼 학습 곡선을 얘기하고 있는데, 요 두 가지 이제 학습 곡선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 리니어 모델, 요 1차식에 대한 학습 곡선을 이제 여기 그렸는데, 학습 곡선은 뭐냐 하면은, 트레인 데이터셋이 우리가 자동 생성한 데이터셋은 몇 개였죠? 아까 랜덤으로 100개를 생성했잖아요. 그 코드에서. 근데 80개만 훈련시키고 20개로 테스트를 한다 쳤을 때, 8대1로 나눴을 때, 데이터 하나를 훈련시켰을 때, 2개 훈련시켰을 때, 트레인의 이제 그, 트레인과 밸리데이션의 이제 그, 밸리데이션의, 뭐 트레인이고, 나머지 20개를 밸리데이션을 썼는 모양이네요. 트레인과 밸리데이션의 이제 RMS, 루트 민 스퀘어, 민 스퀘어든 루트 민 스퀘어든 뭐 그 값이 변화를 보는 겁니다. 보시면은 일단 데이터가 뭐 없을 때야 뭐 당연히 그 에러가 없으니까 빵인 거고, 이 훈련을 시키면 데이터가 커짐에 따라서 트레인의 이제 그 트레인의 민 스퀘어는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이제 그 에러들은 조금씩 뭐 올라갈 수 있죠. 근데 밸리데이션은 이제 훈련이 잘 됐으니까 잘 되면서 얘가 줄어드는데 이 리니어 모델의 학습, 여기 사실 중간에 뭐 2차 방식의 학습 곡선도 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요 놈이 가다 보면은 얘는 트레인과 밸리데이션이 이제 그 근접해 있고, 요 사이가 요 갭이 안 줄어들고 수평으로 간다. 이럴 경우 과소적합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요 차이가 너무 크다. 요 차가 너무 크고, 그 다음에 데이터 추가하면 할수록 얘가 점점점 접근하더라. 근데 사실은 뭐 조금씩 더 접근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책에서는 접근하고 있다고 주장을 해서 접근하고 있다고 보죠. 뭐 접근하고 있으면 이제 얘는 과대적합이다. 근데 저는 이런 것보다 그냥 밸리데이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밸리데이션 에러의 변화를 조금 더 그냥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책에서 주장하는 대로 그렇게 보이시나요? 이게 좀 커지면서 더 접근하고 있나요? 여기 그 183페이지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 그 공감이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책에서는 트레인과 밸리데이션이 나중에 수평을 이루느냐, 이 데이터셋이 가면서 더 여기 그 점점 접근하냐, 뭐 점 접근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조금 접근하는 것 같긴 해요. 얘도 사실 접근했다가 떨어졌다가 하긴 하는데, 요건 수평으로 보고 여기는 접근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요걸 봤을 때 요런 경우는 이제 과소적합이고 요런 경우는 과대적합이야 라고 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눈에는 사실 좀 막 딱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어떻게든 과소적합이든 과대적합이든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과소적합도 나쁘고 과대적합도 나쁘기 때문에 걔를 이제 없애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과소적합 됐을 때는 이 모델 자체가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리니어 모델로는 아무리 그 적합도 시키려고 해도 적합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모델을 변경을 해야 되는 거죠. 모델을 변경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특성을 추가한다고 하는데, 특성 추가가, 우리가 특성 추가는 아까 뭐였죠? 우리 폴리노미얼 이제 그 피처라는 걸 해서 제곱이라는 특성을 추가했잖아요. 아니면 실제 상황에서는 다른 센서를 더 달아서 이제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센서로부터 데이터도 같이 넣어서 모델을 만들어라. 그렇지 않고서는 더 정확히 예측을 못한다. 과소적합인 경우. 모델을 바꾸든지 새로운 데이터를 특성을 추가하는 거는 같은 피처만 계속 추가해봐야 얘는 소용이 없어요. 새로운 특성을 추가해서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과대적합됐다. 과대적합되면은 사실 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해요. 뭐냐면 데이터 사이즈가 커지면서 얘네 둘이가 이제 점점 접근하지 않냐. 데이터 계속 추가해서 더 접근시켜라. 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요 차수가 300차인 것 같고 접근시키려고 했을 때 과대적합도 되니까 너무 여기 데이터 추가만 써놨는데 사실은 규제에 해당되는 얘기를 좀 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규제란 건 뭐냐면 요 피처를 줄이는 것도 규제니까 피처를 줄이거나 이제 여기 보시면 이 특성 추가가 아니라 불필요한 특성을 제거한다든지 또는 데이터를 추가하는 이런 방법들이 이제 과대적합을 좀 줄이는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뭐 보다 오긴 했는데 마저 보죠. 뭐 540라인까지 여기에서 이제 피처를 하나일 때 두 개일 때 300개일 때에서 이제 그림을 그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요 러닝 커브를 그리는 그 함수를 만들었는데, 러닝 커브가 뭐였죠? 아까 장표에서 요 리니어 모델 러닝 커브, 그 다음에 여기 십차한 러닝 커브가 있었죠. 저 그림을 이제 그려보겠다는 겁니다. 리니어 모델로 이제 러닝 커브를 이제 하면은 밸리데이션하고 이제 트레인 그래프, 아까 책에 나온 그래프 그대로 나오죠. 근데 여기 책에는 없음이라고 했는데, 책에 코드가 없다는 얘기인가? 어떤 번역하신 분이 이제 이걸 하시면서 표시를 해놓은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몇 창이죠? 10차. 여기 디그리 10으로 돼 있죠? 디그리 10으로 해서 폴리노멀 피처를 넣어서 한 게 이제 여기 과대적합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학습 컵을 봐서 과소 과대를 할 수도 있다. 근데 크로스 밸리데이션 값의 변화를 그냥 보는 게 제 생각에는 뭐 심플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습 곡선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과소적합, 과대적합 얘기하면서 이제 나온 게 뭐냐면 180 몇 페이지죠? 180 이게 가려서 이게 183페이지. 183페이지에 이제 보시면은 요게 오히려 더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 거기 183페이지 맨 아래쪽에 편향과 분산의 트레이드 오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편향은 뭐고 분산은 뭐죠? 편향은 영어로 바이어스, 분산은 베리언스. 근데 저는 그램으로는 요 그림이 이제 편향 분산을 잘 나타낸 것 같고요. 그 다음 수식으로는 요 수식이 이제 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편향은 여기 바이어스는 뭐죠? 바이어스가 생각이 편향됐다, 뭐 그런 것도 있죠. 딴 쪽에 기울어져 있다. 바이어스 요쪽에 타겟 화살을 요쪽에 쏴야 되는데, 여기 목표 맞춰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쳤죠. 중심에 잘 못 갔습니다. 중심에 갔냐 못 갔냐가 이제 바이어스인 거고, 로우 바이어스라는 건 이제 중심에 잘 갔죠. 중심에 갔는데 중심을 향하긴 하는데 얘는 베리언스가 큰 거죠. 베리언스. 요게 이제 사실은 제일 원하는 거죠. 요거 원하는데 이제 베리언스 얘는
전체적으로 이제 얘 중심 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도 여기 흔들린 거고, 바이어스는 이제 아예 목표를 못 맞춘 거고, 이 바이어스가 생기는 이유는 잘못된 가정에서 해서 과소적합 경향이 있다. 우리 생각의 바이어스도 좀 그렇죠. 잘못된 가정을 가지면은 너무 편향된 생각을 갖게 되니까, 가정을 내가 생각하는 그 가정이 옳은가는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요런 바이어스와 베리언스의 의미는 아시겠죠? 분산이란 거는 이제 민감하게 반응해서 뭐 바람이든 뭐든 그런 거에 민감하면 이게 화살이 막 흔들리겠죠. 이제 그런 과대적합 경향이 있다. 그리고 편향하고 분산은 약간 살짝 이제 트레이드 오프 경향이 있긴 한데, 뭐 훈련을 아주 열심히 잘하면 이제 한쪽이 잘 맞출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어느 한 모델 상태에서는 얘네 둘이가 약간 그 트레이드 오프 경향이 있다. 그 리콜하고 프리시전 할 때도 그런데 어느 한쪽을 이제 뭐 하려면 좀 다른 게 낮아진다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둘 다 잘하게 하는 게 전체 목적인 건 맞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체적인 에러 자체는 편향과 분산에 의한 에러도 있지만 결국 줄일 수 없는 에러, 데이터 잡음 때문에 이제 생기는 에러도 있습니다. 데이터 잡음은 실제 데이터 측정할 때 나오는 거라서 머신러닝 그 분석가 입장에서는 걔를 찾기는 좀 잡기는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그게 에러라는 걸 알면 필터링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요게 필터링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필터링 자체도 이제 사실 함부로 하긴 좀 곤란하죠. 왜냐하면 그게 진짜 데이터일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전체 에러 자체는 우리가 에러는 편향에 의한 에러, 분산에 의한 에러. 그 다음에 우리가 수정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에러로 나눠진다. 그 편향은 과소적 합 경향을 나타내고 분산은 과대적 합 경향을 나타낸다. 왔다 갔다. 아까 그래프에서도 보실 수 있죠. 300자는 우왕좌왕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 하고